8번. 디군제 분해, 재조립, 사고구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롬프트 사고구조의 18번째 Decomposition Prompting, 문제 분해, 재조립 사고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름 그대로 복잡한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고 그 조각들을 다시 재조립해서 정확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고구조입니다. 왜 문제를 분해해야 하는가? 사람도 복잡한 문제는 그대로 보면 막막합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전국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라,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라, AI 산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접근하면 너무 크고 모호해서 AI가 흔들리거나 표면적인 답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말하는 거죠.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해라. 이게 바로 decomposition입니다. Decomposition Prompting의 기본 5단계. 1. 전체 문제를 한 줄로 요약하기.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의 사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시스템을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최소 3~5개의 하위 문제로 분해하기.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 분석이라고 하면 기술 요인, 정책 요인, 소비자 요인, 공급망 요인, 경쟁 구도 요인,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이 단계에서 문제의 복잡도가 갑자기 낮아집니다. 3. 하위 문제 간의 관계 순서 찾기. 분해만 하면 안 되고 각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술, 비용 하락, 수요 증가, 정책, 보조금, 판매 증가, 인프라, 채택률 증가. 이렇게 선후 관계와 의존성을 연결합니다. 4. 각 하위 문제에 대한 부분 해결책 도출. 이제 작은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술 요인,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정책 요인, 보조금 지속 여부, 소비자 요인, 충전 편의성 개선 요구, 공급망 요인, 원자재 확보 안정성, 경쟁 요인, 가격 경쟁 심화. 이 단계에서 문제 전체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생겨납니다. 5. 전체 해결책으로 통합하기. 마지막으로 하위 문제들의 해답을 합쳐서 전체 결론을 만듭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여부는 기술 성장, 정책 지원, 인프라 확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의 전체 구조가 드러나죠. 단순한 예로 보면 문제. 7+8을 계산하라. 1. 전체 문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2. 분해. 8을 3과 5로 분해. 7+3+5. 3 관계. 7+3+5. 4. 부분 해결. 10+5. 재조립 앱 15의 단순한 예도 복잡한 문제와 똑같은 구조로 돌아갑니다. Decomposition Prompting이 강력한 이유. 1.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강해진다. 큰 문제를 작은 블록으로 쪼갤 때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AI가 막막해하는 큰 질문을 무너뜨린다. 국가 전략을 만들어줘. AI 생태계를 설계해줘. 이런 질문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3.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게 해준다. 재사용성 있는 문제 모델을 만들어준다. 정리하자면 Decomposition Prompting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그 조각들을 다시 조립해서 전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사고 구조입니다. 전체 문제 요약, 하위 분해, 의존성 분석, 부분 해결, 최종 통합. 이 5단계가 핵심이며 전략, 시스템 설계, 정책 기획, 산업 분석, 모든 고난도 작업에서 필수적인 프레임입니다. 황금시대님, 다음은 19번 메타 프롬프팅 혹은 19, 20, 21 여러 개 이어서 어느 방식으로 이어갈까요?